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위원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자, 시장이 오래간만에 금요일 날 주말에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정말 제가 이 코너를 맡은 이후에 몇 번 안 되는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간밤에 ECB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뭐 우리 조금 더 좁혀서 올해 1분기를 본다라면은 ECB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중국의 금리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책이 아마도 상반기 장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발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을 되돌려서 2012년도 1월달, 2월달을 보게 되면 유로존의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증시를 얼마만큼 끌어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도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어떠한 면에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 본다면 향후 장세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1월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또 수익률을 제고하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헬리콥터 벤이 떠나니까 이제는 슈퍼마리오가 세계 증시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간밤에 ECB 쪽에서는 생각보다 다소 좀 규모가 큰 양적 완화를 발표했고요. 간밤에 미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1% 후반대의 상승 탄력 보여줬고, 유럽 증시 가운데는 스위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모두 다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홍풍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그 내용 끝내주는 전략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EC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선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것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기폭제가 될 거다라는 다소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 사실 악재로 판단하기엔 뭐 차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 증시를 상승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상치만큼의 뭐 일시적인 뭐 채권 국채 매입을 발표했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땐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특히나 이제 미국의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정책과 거의 비슷한 월간 단위의 일정 규모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잇따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밝혔던 것처럼 뭐 한 1년 정도가 되죠. 1년 정도 한정지어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단적으로 지금 이제 그리스 채권을 매입을 한 해 만에 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유로존에 속해 있는 쪽에서도 뭐 독일은 또 반대하고 있고, 프랑스는 뭐 찬성하고 있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불협화음 자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불협화음을 조금 제거해 준다라면 이제 1년 정도의 한정 지어진 기간 동안에 정책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인지,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목표 인플레이션율 2%대가 달성이 안 된다라면 1년 이상을 더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차후에 또 이제 뭐 아마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연장할 그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다소 좀 언급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가 안 나오면 예, 계속 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가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미국과 거의 비슷한 형식의 양적 완화를 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번 이제 1년 정도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목표했던 어떤 성장률이 안 나오고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일본처럼 혹시 되지는 않을까요? 일본. 글쎄요, 일본은 네. 좀 바보가 된 네, 일본. 상식
네. 넘어선 네. 정책 아닙니까? 지금도 뭐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저평가를 이끌어내지는 않고 있지만 뭐 구두 정책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걔네도 아니 그 유럽 쪽도 인플레 2%까지 달성 안 되면 그냥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이게 될까요? 사실 이제 될수 우리 있을까요? 그 앵커께서 물어본 것처럼 뭐 이것이 이제 진짜 독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마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선 저는 그거는 알 수 없다고 봐요. 예. 바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양적 완화 대규모로 하면 우리 시장이 뭐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이번에는 그러고 이제 사실 예전처럼 기대감이 또 많이 반영됐던 것도 아니고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래서 보면 한 10%씩은 지수가 좀 오르고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안 왔던가 싶은데 업종별로는 좀 어떤 쪽이 가장 수혜를 좀 받았었을까요? 예전에 돈 풀리면. 지수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유로존이 근자의 양적 완화를 폈던 것이 2012년도 1월 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TRO 규모로 이제 한 5천억 유로인가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지원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1800선 언저리에서 한 두 달 동안에 2000포인트대를 조금 넘나들 정도로 예, 주가가 거죠? 올랐어요. 네,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이제 2011년도 여름에 그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주가가 한번 곤두박질을 크게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2011년도 가을에 지금 차트를 제가 보니까 11년이면은 저 그때 휴가 갔을 때니까 미국 신흥광등인데요. 그거는 네, 2011년도에 2012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 1월부터고, 네. 그러니까 2011년도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그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셌다. 그러니까 올랐다 네, 볼 네. 수 있겠는데 네, 네. 사실 지금은 글쎄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고, 뭐 지금도 이제 지난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또 그 문제 가지고 빠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률이 과연 똑같이 10%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지 못할 변수가 좀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이제 뉴스화되었던 대림 산업의 실적 부진, 오늘 또 기아차도 전년 동기 대비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0%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게 지금 계속 발표가 되는데 이거 다 뒤집어 엎고 유로존 등에 엎고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멈칫멈칫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2월 달 이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당시에 이제 2012년도 1월에 가장 높게 올렸던 쪽은 산업재 섹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유라든가 정유 관련된 주라든가 뭐 일부 조선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고 또한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주는 별로 못 갔나요? 증권주도 꽤 올랐습니다, 당시에. 지수가 다시 이제 2000포인트도 올라섰으니까 당시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의 구도도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뭐 유로화의 어떤 가치 변동이라든가 달러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 간밤에 보면은 이 양적 완화 발표되고 유로화의 약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달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0.5%더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그 ECB의 정책 자체가 한꺼번에 어떤 국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정도로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조금 분산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더 크게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이러한 경기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사이클이 빨리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빠른 어떤 시간 내 1, 2월 달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환율의 어떤 변동이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가 증시에는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로화가 크게 좀 밀려나면서 유로화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폈을 때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전에 보니까 한 6조 원 가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이번에도 유럽계 자금의 어떤 뭐 유입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 자금이 어디에 쪽으로 유입될까? 네네, 예. 그거를 지난 2011년도의 상황을 봐오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그쪽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당시에 이 산업재가 좀 많이 올랐다, IT 네. 쪽 강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근데 그때랑 나머지 이 여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근데 대신 비슷한 거는 그 당시에도 산업재가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유로존 자금들이 좀 사들였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도 이제 간밤에는 좀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사우디 국왕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잠깐 국제 유가가 오르다가 사우디 측에서 일단 차후에 어떤 승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네. 석유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그래서 다시 또 조금 이제 움직이곤 했었는데 글쎄요, 좀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유가 동향을 보면은, 오펙 회원국 쪽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언급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 한 5%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책에 따른 어떤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로존의 어떤 자금 유입과 맞닥뜨려진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최근 SK이노베이션, SO 이런 거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금융주- 증권주가 사실 네. 그거 제일 모직 빼면 1등이잖아요. 네. 상승률로는.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의 어떤 이제 선제적인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엔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시기적으로 또 3월 배당주이기 때문에 관심 슬슬 가질 때가 됐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PMI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준선 밑에였어요. 근데 이제 기사들이 이제 예상보다 좋았고 49.9.8까지 딱 갖다 놨기 때문에 그림도 잠깐 이제 준비해봤는데 그림도 같이 띄워주시죠. 그림 보시면 계속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50선에 바짝 갖다 놓고 마감은 됐거든요. 이런 분위기면 사실 중국 증시가 아주 좋거나 나쁘진 또 않았던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지표는 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리 아시아권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예 지표가 좀 더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업종 쪽에서는 그러면 조만간 뭔가 대책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오늘 PMI 지표 발표는 개인적으로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라인이었던 5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경기가 그러면 엄청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연말 이제 2014년도 연말쯤에 발표됐던 월간 산업 생산 지표라든가 그리고 한번 금리 인하를 당연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이번 PMI 지표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쪽도 중국은 지난 4분기 경기는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 여지는 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중국이 사실상 다른 모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경기가 좋다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워낙에 침체를 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많이 준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수요 자체도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택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 부분만 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올해 1분기 중에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를 크게 개념키보다는 제가 헤드라인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어떤 금리라든가 경기 부양이 지금 상반기 중에 있어서는 가장 큰, 팩트가 핵심이 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삼성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 처음에는 봤던 종목이 삼성 SDI였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오르나 싶었습니다. 이 종목이 7%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묶어서 보니까 제일
제일모직, 뭐 삼성 SDS 할 것 없이 다 급등인데 무슨 이슈 있나요?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특별하게 나온 재료는 없고요. 제가 그 일전에 제일모직에 대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수급의 어떤 변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즉 이제 3월 달에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아마 다 편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진 만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 자체 호전 가능성이 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을 추종하는 펀드의 어떤 그 규모 내지는 뭐 대기 자금 자체가 한 60천억 정도가 살라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삼성 SDI를 그 지난주부터 좀 자세히 좀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이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한 4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딱 반토막이 어딜까요? 22만 원 이하 정도 되겠죠? 예. 엊그저께 찍었던 가격이 22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뭐 대형주로서 절반 정도 떨어졌으면 슬슬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의 반등도 뭐 그러한 예측 범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이들 종목을 살 거냐 말 거냐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샀으면은 좋았을 텐데 오늘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아나나 대형주니까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들이 그렇게 사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손들이 접근을 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워낙에 그 이제 절대 주가가 비싸니까 네. 20만 원대 10만 원대니까요. 강남에 돈 있는 분이나 명동 쪽에서 사는 건지 하여튼 좀 대부분 다 개인이에요. 저거 지금 다 잡아 들어가는 사실 쪽에. SDI나 제일모직이 뭐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에 정말 시기적으로 외국계 펀드 자금 유입, 뭐 지수 편입 이런 게 막 그 결합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일시에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유증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일모직은 어떤 뭐 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SDI는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시에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이것을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주가 수준에서 만약에 뭐 산다 그러면 이제 SDI 한 23만 원대 중반, 그리고 제일모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13만 원, 13만 원 찍었죠. 13만 원의 주식을 산다. 목표했던 주식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살 거면은 추가 하락에 더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원에 내가 한 100주를 살 건데 먼저 30주를 사시고 뭐 한 12만 5천 원 내지는 12만 원 이렇게 오면은 또 한 30주 더 사고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정도 떨어진 종목을 매수한다면 손절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이제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장세의 좀 판단 좀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시황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더딘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의 어떤 대규모 LTRO 5천억 유로보다도 이번이 더 큰 규모인데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오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설주 실적 굉장히 부진하고 자동차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몇몇 IT 대형주 빼고 나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정유도 대부분 안 좋을 거고 화학도 안 좋을 거고, 그렇다면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어느 정도 상승 속도는 분명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1950선 이하권역에서의 어느 정도 좀 횡보 타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더 올릴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 네, 그럴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2월 장세에 있어서의 핵심은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으로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2월 가는 기간 동안에는 코스닥이 지금 이제 제가 몇 시간 말씀드렸던 게임주를 비롯해서 실적 호전이라든가 해외 모멘텀이 있는 쪽이 계속적으로 주도를 한다라면은 이들은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역의 방향성이겠죠. 코스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고 코스피는 부진한 실적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기간은 조금은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뭐 업종이라든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게임주들 강세, 그리고 또 원자재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승부수를 어디에서 띄워볼까요? 뭐 사실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떨어질 때 정유나 화학주 산다라는 전략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게임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크게 올랐어도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게임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게임주는 뭐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은 있는 거고. 네. 대신 근데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몇 개 보시면은 오르는 이유가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래의 전설 2라고 하는 게임이 조만간 그 중국하고 대만의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유력 게임이 지금 이제 그 중국 런칭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주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러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주가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은 아직은 발전하거나 뭐 먹을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연관성이 있는 게임주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는 실적은 좋은데 사실 저는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관심은 갖고 이제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주가가 잘 안 빠지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 정도로 잘 안 빠지고 있으면은 막상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 상승폭은 저는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수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뭐 당연히 아주 안정적인 시절 갖고 있는 전기전자를 관심을 갖되 오히려 지수가 좀 턴하거나 추세 상승세를 좀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쪽에 있는 이제 산업재 섹터라든가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전기전자, 실적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2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나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함께 발표됩니다. 유로존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이번 일요일 그리스에서 대통령 총선이 있습니다. 시리자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일본에서는 12월 무역수지 발표됩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내에서는 삼성 SDI와 S1, 삼화페인트, KTB 투자증권, SKC 코롱PI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상을 변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솔재지 004150이 한솔홀딩스로 상호를 바꾸고 재상장합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은 신주 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하고요. CJ 오쇼핑은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골프존이 다음 주 월요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자, 증시 유동성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유동성이 커버해주는 형국이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